자, 프로세스니까 이게 6단계인데요. 슈퍼는 진로 발달 단계를 이야기한 분이에요. 그래서 발달적 직업 상담과 연관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1번은 진단이라 했어요. 진단이라 했는데 이거를 평가라고 보았을 때 첫 번째는 직업적 문제 평가다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적 문제 평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개인 평가가 두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어떠한 직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애연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약간 도식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본론 들어갑니다. 자,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과정의 6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암기법은 문, 심, 슬래시 해야 돼요. 자, 현, 태, 의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라. 자,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뭐죠? 탐색이에요. 탐색. 첫 번째는 문제를 탐색하고 두 번째는 심층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문제 탐색은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심층적인 탐색은 지시적인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지시적인 방법으로 심층적인 탐색을 해서 주제를 설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자, 여기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를 거기 나온 대로 수용하고 자를 통찰한다. 그 다음에 현실 검증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자아 통찰이라고 쓸게요. 자아 통찰로 끝내시고 이 현실 검증은 바로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단계가 됩니다. 심리검사와 직업정보 분석이에요. 심리검사와 직업정보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태도, 감정 이런 것들도 탐색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예요. 태도와 그 다음에 감정을 탐색한다. 태도와 감정을 탐색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의사결정.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으면 이 한눈에 쭉 들어오잖아요. 자, 문제 탐색, 그 다음에 심층적 탐색, 그 다음에 자아 통찰, 그 다음에 현실 검증, 그 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탐색, 마지막은 의사결정. 이렇게 해서 딱 한 단락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방법인데요. 상담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의 경우 지시적이거나 비지시적 상담 기술을 주기적으로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자서전과 결정 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애를 보는 거잖아요. 발달. 그러니까 자서전이 딱 들어있으면 이거 생애 주기 아니면 생애에 대한 것이니까 이거는 발달적 직업 상담에 쓰는 기법이겠다. 자서전이 힌트가 돼요. 그 다음에 일기라고 했잖아요. 결정 일기. 이건 일기를 쓰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애적인 부분이잖아요. 일기의 밑줄이요. 자, 진로 자서전과 생애 결정 일기는 출제된 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느낌상 이건 발달적 직업 상담에 쓰는 기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담자의 자서전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내담자가 과거에 어떻게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는가를 알아보는 재검토의 자료이면서 상담하는 동안 상담자와의 토론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진로 자서전입니다. 결정일기는 내담자가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 듯한 입장에서 매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래서 결정일기예요. 하는가 등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진로 자서전 기법의 보충 역할을 하겠죠. 이 일기들이 모여서 자서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검사의 해석입니다. 집중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다라고 슈퍼는 이야기했는데요.
자, 집중검사는 짧은 준비 단계 시기에 면접 후에 내담자에게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며 정밀검사는 상담의 전 과정에 걸쳐서 개별검사를 세밀하게 한다 그래서 정밀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중검사와 정밀검사는 참고만 해도 돼요. 이제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은 이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해석. 이거를 내담자가 자신의 직업 선택을 위한 사고 또는 인지적 과정에 검사 결과 정보를 더 잘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의 해석이 그만큼 상담자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직업 정보입니다. 내담자를 위한 직업 정보와 고용의 기회에 대한 정보 등을 위한 직업 전망 핸드북과 같은 소책자, 그다음에 템플릿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팜플릿이죠. 팜플릿. 인간 발달 이론에 기초한 직업 상담의 적절한 정보는 다양한 직업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다양한 직업 유형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정보 분석이다 라고 했어요. 상담 과정 중에 심리검사를 하고 앞에서 심리검사할 때 집중검사와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 직업정보 분석이라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A형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할 수 있죠. 직업적인 분석, 정보를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개인평가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직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래서 직업정보 분석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진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이해 차원에서 보시죠.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입니다. 첫 번째, 진학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돼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진로 상담이니까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검사, 흥미, 적성, 성격,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과정과 기법을 체득하도록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은 내담자의 몫이니까요. 네 번째,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하면 진로 발달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진로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수퍼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발달하는,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게 뭐예요? 직업 정보 분석이죠. 직업 정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냥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직업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업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편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개정 작업을 하잖아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나오는데요. 항상 나오는데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특성과 그 다음에 직업적인 차원에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게 다 연계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진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각종 심리검사의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심리검사 결과에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자료,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100%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내담자의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서 전개돼야 돼요. 이 상담학의 마지막 파트에 보면 상담 윤리 강령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돼요. 상담사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최근에 출제된 거예요. 별표 3개 쳐주시고요. 거기 보면 CDAC, CDAC 모형 모델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보면 Career Development Assessment and Counseling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자면
어떤 커리어, 진로, 발달, 어세스먼트를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사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정 그리고 상담 모델 또는 상담과 평가 모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C, DAC 모형입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진로 발달이 나왔어요. 진로 발달. 그래서 제가 발달적 직업 상담에 놓고요. 이것도 슈퍼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세스먼트 카운셀링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시험 출제했을 때 사지선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평가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날개 쪽에 써보세요. 직업의 요구와 개인의 능력과의 조화, 개인의 능력과의 조화 평가, 조화에 대한 평가인데 그냥 조화 평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내용은 없어요. 자, 이게 답이었죠. 이게 답이었고, 이게 뭐 같아요? 직업적인 요구가 있고 개인의 능력의 조화. 이게 바로 특성 요인 상담이에요. 특성 요인 상담. 윌리엄슨의, 파슨즈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바로 X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를 우리가 내담자 평가 영역이라고 그래요. 내담자 평가 영역이라 해요.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요. 지금 쓰고 있죠?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세 가지, 주관적인 평가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방가로 4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방가로 1은 내담자의 생애구조와 직업적 역할의 중요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 같아요? 생애구조죠. 생애구조. 자, 1번이라고 쓸게요. 생애구조가 되는 거죠. 생애구조를 평가하는 거예요. 맨 아래 보시면 각 주의 생애구조란 개인의 생애를 정의하는 중심적인 역할이 있고 주변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총망라한 걸 말해요. 그걸 생애구조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 발달의 수준과 대처 자원의 평가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발달적 직업 상담과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진로 발달 수준이죠. 진로 발달 수준이라고요. 진로 발달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직업적 정체성이 되겠죠.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니까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자, 주관적인 평가가 있다. 주관적인 평가의 네 번째는 뭐예요? 네,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에 대한 평가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키워드가 두 개예요. 자아 개념과. 그러니까 개인의 자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를 보는 거죠.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를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진로 발달 수준, 대처 자원의 평가, 그 다음에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 자아 개념, 생애 주제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함으로써 생애사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요. 자, 내담자의 생애사, 내담자의 생애사에 대한 통합적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통합적 해석이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담 단계로 넘어간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 단계라면 여기는 해석 단계가 되고 이게 이제 상담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니까 이 포인트를 적어 드렸습니다. 이 모델은 슈퍼의 발달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생애 구조와 직업 역할의 중요성, 진로 발달 수준과 자원 가치, 흥미 능력을 포함한 직업 정체성, 여기까지가 객관적 평가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 여기가 바로 주관적 평가가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 내담자 평가 영역에 대해 상담 회계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서 나온 거니까 C, D, A, C 모형.
자, 그 다음에 1번은 내담자 생애 구조와 직업적 역할의 중요성인데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자, 슈퍼가 뒤에 나와요. 생애 무지개 이론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녀, 학생, 배우자, 시민, 여가인 이런 모든 그 생애 무지개 단계, 무지개처럼 생긴 그 모형이 있거든요. 그 모형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생애 역할인데요. 그 생애 역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자녀, 학생, 배우자, 시민, 여가인 등 다른 역할들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한 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 역할, 직업적 역할의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발달 수준과 대처 자원의 평가입니다. 상담자는 어떤 발달 과업이 내담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로 발달 수준에 따라 뭐가 있어요? 발달 과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발달 과업을 확인한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 대처 자원의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현재 직면하고 있는 특정한 발달 과업들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나 역량이 일반적으로 극복 자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다. 그게 바로 일종의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진로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요. 자신과 직업색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진로 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태도가 이것도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업적 정체성은 가치나 흥미나 능력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내담자의 직업적 정체성 내용과 이러한 정체성이 내담자의 다양한 생애 역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가치와 내담자의 흥미와 내담자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내담자의 심리검사 결과로 나타난 흥미, 가치, 능력,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이러한 정보를 고려할 때 내담자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음을 안다면 이 내담자의 직업적인 정체성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홀랜드로 말하면 이건 사회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상담자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전 단계까지의 객관적인 평가. 그렇죠. 1번, 2번, 3번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객관적인 평가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한번 내담자의 주관적인 자아 개념에 대한 평가로 옮겨가는 이 단계는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담자의 자기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자아 개념, 생애 주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잘 들음으로써 내담자의 자아 개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자아 개념이니 직업적 자아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단계의 평가 내용을 근거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로 생애사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하고 가로 닫고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내담자의 생애사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이를 통해서 평가 단계에서 상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CTAC 모형이다. 슈퍼와 연관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3절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 직업상담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행동주의 직업상담은 출제되긴 돼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긴 돼요. 기법적인 부분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체계적 둔감화 이런 것들이 행동적 직업상담의 기법인데 그런 것들도 잘 나오고요. 자, 갑니다. 행동적 직업상담은 내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내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행동적 직업상담은 내적인 동기변인이 중시되고 이와 관련된 방어 기제를 중시하는 게 뭐죠? 정신욕동이에요. 내적인 거, 무의식 이런 거요. 정신욕동적 접근과는 달리 여기서 한번 끌어야 되겠죠? 행동주의적 접근은 의사, 결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학습 과정만을 다룬다라고 했어요. 이 학습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이에요. 자, 행동주의 직업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진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행동의 동그라미요.
자, 진로 행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진로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로 하면 이거죠. 행동 수정이 됩니다. 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한다. 내담자의 문제 행동이 학습된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다양한 방법에 의해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치시키도록 원조한다. 그걸 네 자로 이거라고 해요.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